네, 이어서 경주 소식입니다. 경주 포커스 김종득 기자, 오늘은 전화가 아닌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항상 목소리로 뵙다가 이렇게 직접 만나뵈니까 정말 너무 더 반갑고 좋습니다. 먼저 오늘 첫 소식은 월성 원자력본부의 시민 조롱성 현수막 게시와 관련해서 관련 임직원들의 내부 징계가 확정됐다는 소식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수원에서 지난 9월 15일 날 경주 시내에 붙인 현수막 때문에 되게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됐었는데요. 네. 그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를 두고 징계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월성원자력 전 본부장 등 그 4명에 대한 징계를 최근에 확정을 했는데, 네. 전 월성원자력 본부장과 대외협력처장 등 월성원자력 본부 최고위직 간부 2명에 대해서는 감사실 상임감사위원들이 요구한 것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를 결정한 반면에 그 지역협력부장과 지역사회 파트장 등 앞선 2명보다 상대적으로 직급이 낮은 직원들은 오히려 그 징계 수위를 감사실에서 요구한 것보다 더 네. 높게 이렇게 징계를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징계 수준이 당초보다 좀 낮아진 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징계가 내려진 겁니까? 이게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양엽 의원이 지난 20일 날 국정감사위에서 한손으로부터 받은 자료, 이 월성본부 징계심사 보고 자료, 그리고 감사 처분 요구 이 두 개의 자료에 따르면 한손 상임감사위원회는 월성본부 현수막 게시 관련 업무 처리 적정성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감사를 했고, 그래서 네. 지난달 9월 29일 날 감사 처분 요구서를 확정을 하면서 전 월성원자력 본부장 그리고 대외협력처장, 지역협력부장 이 3명에 대해서는 각각 감봉 3개월에서 2개월, 1개월씩 처분 음. 요구를 했고요. 네. 또한 그 현수막 문구를 직접 작성한 지역사회 파트장 D씨에 대해서는 견책, 음. 그리고 직원 E씨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네. 감사 처분 요구에 따라서 한수원은 지난 10일 날 한수원 본사 징계 심사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여기에서 전 월성원자력 본부장 A씨와 대외협력처장 B씨에 대해서는 상임감사위원회가 의결한 감사 처분 감봉 3개월, 2개월보다 각각 더 낮게 조정한 음. 감봉 1개월씩을 각각 확정을 했습니다. 네. 반면에 감봉 1월을 요구했던 지역협력부장 C씨 그리고 견책을 요구했던 지역사회 파트장 D씨에 대해서는 각각 감봉 2개월로 오히려 음. 더 높게 징계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간부들의 징계는 좀 낮추고 직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직원들의 징계는 높였다라는 건데 예. 이 징계 사유는 뭡니까? 이 월성원자력 본부 대외협력처 지역협력부에서 지난 6월 달에 지역 수용성 제고 방안이라는 것을 입안을 합니다. 이 네. 문서를 작성해서 결제하는 과정에서 전 월성 본부장 등은 문제가 된 현수막 문구의 문제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지역 음. 홍보 업무 관리 감독을 부실하게 했다. 그래서 네. 직무에 태만했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회사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 네. 그래서 취업규칙 11조 그 자체 내 금지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취업규칙 11조를 위반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근데 무엇보다 이 현수막 문구가 정말 좀 황당했었는데 예. 이 현수막을 달기 전에 이제 미리 만들었던 초안도 좀 유사한 내용들이라고요. 어떻게 보면 보기에 따라서 더 기가 막히는 내용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워낙은 지난 6월 달에는 간포, 양남, 문무대왕면 이렇게 월성원자력 주변 3개 지역, 동경주 지역에 게시할 현수막 12개 초안을 12개를 작성을 해서 내부 네. 처장, 본부장까지 결재를 받는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 동네 경로잔치도 매년 월성본부가 3천만 원씩 지원해 준다던데 니 알고 있나? 또 우리 동네에 100세 넘은 어르신들 선물도 드리고 장수마을 잔치도 열어줬다 아이가. 음. 어학연수회 장학금에 학교 체육대회 지원까지 우리 자식들 교육까지 챙겨주는 월성본부 참 고맙대. 이런 음. 내용의 현수막 초안은 대외협력처장 그리고 본부장까지 최고의 결제 라인을 다 거치는데 네. 이 대외협력처장의 경우에는 사투리를 이용한 현수막 홍보는 참신하다. 음.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고요. 네. 전 본부장은 적극적인 노력은 나쁘지 않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런 현수막 초안에 대해서 큰 이견 없이 바로 결재를 합니다. 네. 또 그 이후에
경주 시내에 붙인 현수막에 대해서는 처장과 본부장이 이 시내 게시할 현수막은 보고받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그 음. 상임감사위원회가 의결한 징계 처분 요구 감봉 3개월, 2개월보다 각각 더 낮은 네. 감봉 1월로 경감이 됐는데 네. 이 9월 15일에 시내 현수막 또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그 5년 동안 월성원자력본부가 지방서로 내는 게 뭐 2,100억이다. 이번 복고 음. 마라톤 때 월성본부가 무료로 주는 국수 맛있게 먹었잖아. 이런 네. 세 개의 현수막이 음. 릴레이로 하나의 짝을 이뤄서 이렇게 내는 네. 현수막이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징계심의위원회에서는 사실은 그 6월 달에 결제받은 현수막이나 음. 결제받지 않고 붙였던 현수막이나 시내 붙였던 현수막이나 네. 맥락은 그 거의 같은 맥락이다. 음. 그 지역사회에서 반감이나 무리를 일으킬 소지가 충분한데도 이런 사실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네.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평소에 직접 대면 접촉 업무를 수시로 많이 하는 관리자들의 업무를 소홀하고 태만했다 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음. 그 지난 6월 달에 작성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장, 본부장까지 결재를 맡은 이 동경주 지역 현수막은 결재까지 다 맡았으나 그 지정 개시대에 빈 공간이 없다. 뭐 음. 이런 여러 사정으로 네. 결국은 개시를 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되면서 그 지역사회 파트장 그리고 담당 직원이 경주 시내 우선 현수막을 개시하기로 결론짓고 실행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 자료를 그 제출받은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현수막 문구 뒤에 숨겨진 시혜적 인식이 한수원 직원들의 인식이 가장 큰 문제다. 네. 국민이 공짜로 먹었으니 고마워해야 한다는 인식이 음. 바뀌지 않으면 제2, 제3의 현수막 사건 계속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또 동경주나 시내권이든 간에 우리 국민인 건 매한가지인데 음. 처장 본부장이 경주 시내 현수막 개시에 대해서 보고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수위를 낮춘 것은 음. 이 상급자는 가중처벌한다는 징계 양형 기준의 큰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기도 하다. 네. 이렇게 또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월성원자력본부의 현수막 관련 징계 처분 내용 살펴봤고요. 다음은 황남동 120호분 적성 목각분 밑에서 또 다른 무덤이 확인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무덤 아래에 그 전에 조성한 무덤이 있었다는 네. 건데요. 이 국가유산청하고 경주시에서 이 신라환경 핵심 유적 보건정비 사업의 하나로 그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주 황남동 뭐 이름 붙이기를 125분 돌무지 덧늘 무덤 흔히 적석 음. 목각분이라고 하는데 네. 그 무덤의 아래에서 하부에서 또 다른 음. 그 적석 목각분 조성 이전에 먼저 조성했던 목광묘가 네. 새롭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걸 편의상 경주 황남동 1호 목광묘라고 이름 음. 붙이고 있는데 네. 이 하북 무덤 안에서 사람과 말의 갑옷, 음. 투구일체, 금동관 일부, 네. 무덤 주인으로 추정되는 남성 장수의 뼈, 음. 그리고 그 장군에 따라서 순장된 아. 그 시종으로 네. 추정되는 사람의 뼈도 동시에 네. 발굴이 됐습니다. 이 국가유산청에서는 이 경주 황남동 1호 목각묘로 이름 붙이면서 이번에 발굴한 유물일체 그리고 발굴 현장을 그 다음 주 월요일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네. 그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에 그 경주를 찾는 국민들과 방문객들에게 처음으로 네.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확인된 목광묘가 그 적성 목각분인 120호분 아래에서 이제 발견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무덤 위에 또 다른 무덤을 만들었다는 네. 건데 그래서 국가유산청에서는 이 신라의 무덤 양식이 목광묘에서 적석 목각분으로 변화하는 전환기적 요소를 음. 명확하게 보여주는 귀중한 사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특히 네. 목광묘 내부에서 신라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관의 일부가 확인이 돼서 신라지배청의 금속공예기술 연구에도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사람과 말의 갑옷 또 투구일체도 매우 양호한 상태로 출토가 됐는데 말의 갑옷은 경주 쪽샘지구 그 ABC 할 때 C10호분에 이어서 네. 이 신라 고분에서는 두 번째로 발견된 음. 것인데 이 중장기병의 실체와 또 5세기 전후 신라의 강력한 군사력, 지배층의 위상을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자료로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고분 아래에 있는 목광묘는 좀 어떻게 구성이 되어 그리고 있습니까? 그 시신을 묻는 주곽, 그 앞에 또 거기에 부장품 등을 묻는 부곽 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곽에서는 큰 칼을
그 착장한 무덤 주인공 그 네. 남성 장군 장수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남성의 뼈가 확인이 됐고 이 네. 부각에서도 각종 부장품과 함께 이 장수와 함께 따라 묻었던 순장한 사람의 뼈 한 구가 확인이 됐습니다. 네. 시종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덤 주인공이 신라의 장수였고 또 출토된 치아를 바탕으로 당시 30살 전후였던 것으로 오. 추정을 합니다. 네. 순장자 그리고 같이 묻혔던 순장자는 이 장수를 가까이서 보좌한 시종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당시 신라 지배층의 권력과 사회 위계를 또 엿볼 수 있는 그런 발굴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유산청에서는 이번 이 발굴에 대해서 상당한 의미를 또 부여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황남동 1호 목광묘의 발굴은 이 단순히 새로운 무덤을 발견한 것을 넘어서 신라 고분 양식 변천의 맥락을 이해하고 고대 신라의 군사 및 사회 구조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크다 이렇게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이번에 발굴된 갑옷 투구일체는 쪽셈 C15분과 함께 신라 중장기병 연구의 핵심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도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조사 현장 APEC 기간을 포함해서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일반에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남성 장수의 뼈, 인골과 금동관, 갑옷, 투구일체 이런 주요 출토 유물들은 맨 같은 기간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국립경주문화연구소 신라월성연구센터 이름 붙이기를 숙문대라고 붙여있는데 이게 바로 네. 교촌 한옥마을 바로 입구 쪽에 있거든요. 네. 여기에서 전시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뭐 월정교 또 교촌마을 또 네. 우리 관광객들이나 방문객들이 많이 가는 곳에 위치해 있으니까 이 기회에 신라 장수의 뭐 뼈라든가 이걸 네. 보면서 또 당시 인물상들을 추정해 보는 것도 어차피 상상의 영역이니까 매우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이 기간에 또 방문하는 분들은 정말 직접 가서 보면 또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 황남동 125분에서는 또 다양한 유물이 출토돼서 그야말로 유물의 보고로 평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하나의 무덤을 두고 이만큼 장기간 발굴하는 것도 매우 드문 일이기도 합니다. 아까 네. 말씀드렸던 대로 적성 목각분 아래 또 다른 목각분이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여기 이 황남동 120호분에서는 지난 2020년에 금동 신발, 또 허리띠 장식용 은판, 네. 각종 말가춤 장식 이런 유물들이 출토가 됐고 특히 금동 신발의 경우에는 1977년 경주 인왕동 고분군 조사 이후에 2020년 시점에서 무려 43년 만에 금동 신발이 또 처음 출토가 돼서 매우 큰 관심을 받기도 했고요. 네. 그 바로 옆에도 또 황남동 120-2호분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금동관, 금대리개, 금귀걸이, 뭐 은허리띠, 은팔찌, 구슬팔찌, 은반지 이런 무덤의 주인공이 이런 팔찌, 금귀걸이 이런 거 착장한 그 모양 그 상태 그대로 확인이 되기도 해서 또 다른 관심을 많이 모으게 됐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120호분 발굴 조사 중 출토된 이 금동관의 보존 처리 과정에서는 이 비단벌레 날개 장식이 확인되기도 했는데요. 경주에서 출토된 금관을 포함해서 이 지금까지 출토된 금동관에서 이 네. 비단벌레 날개 장식이 확인된 것은 황남동 125분이 처음이어서 신라 장식사 뭐 이런 금동관 연구에도 매우 귀중한 사례 자료 이렇게 또 평가를 받고 있는 고분인데 이 120호 고분은 현재도 계속 발굴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유물이 또 나올지 매우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그런 고분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그동안 매주 이렇게 경주 지역 소식들을 발빠르게 전해주셨는데 개편에 맞아서 여기서 이제 잠깐 멈추게 됐습니다. 보니까 이 똑똑동해안과 또 함께한 지 15년이 넘게 방송해 주셨더라고요. 예. 네, 좀 소회가 어떠십니까? 2010년 5월 10일 날 첫 방송을 하고 제가 산술적으로 1년 12달 한 달이 4주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매주 네. 한 번씩 방송 물론 빠진 것도 있었는데 네. 185개월이더라고요. 와. 총 계산해 보니까 740회. 그동안 이 포항 CBS 방송을 통해서 매주 1회 경주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었고요.
들어 항의도 받았고 격려도 받았는데 그렇게 다 관심이 있었다고 보고 애청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회 주신 포항 CBS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창사 25주년 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경북 동해안의 바른 눈, 귀와 입 사랑받는 방송 되시길 기원합니다. 멀리서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게 끝인 것 같지만 또 끝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예. 저도 그러길 바라고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또 경주 포커스를 통해서 또 좋은 기사 계속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종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